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의사와 함께하는 척튜브, 저는 용인세브란스 병원 정형외과 박섭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목과 허리와 관련하여 어드레스 자세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드레스에서 이어지는 백스윙 자세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KLPG 프로이신 이세라 프로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신재영 교수님, 그리고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정형외과 박지영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들, 우리가 어드레스 자세에서 이제 자세를 올바르게 잡았다. 그러면 이제 백스윙까지 자세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백스윙을 할 때부터 허리에 문제를 많이 유발하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지영 교수님, 왜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작할 때 우리가 알아보았던 허리에 가해지는 부하 정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가 허리를 회전을 하려고 할 때 디스크 섬유륜이 전방에서, 그리고 척추의 후관절이 뒤에서 이제 후방에서 이제 회전하는 운동을 좀 잡아주면서 조절이 되게 됩니다. 과도하게 허리가 꺾이거나 앞뒤로 굽히거나 젖힐 수 있게 하는 운동을 시켜주기도 하고 제한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아마추어에서는 회전 시에 약 600뉴턴 정도의 힘이 회전력이 가해진다고 알려져 있고, 해부 연구에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회전력을 주었을 때 약 570뉴턴을 주면요 골절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몸통을 많이 꼬아서 회전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자세에서는 허리에 굉장한 부담이 주어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몸의 회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는 한데 허리에는 정말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허리에 과도하게 들어가는 이런 S자 자세를 과도하게 취하게 되면 회전 운동 범위는 오히려 더 줄어들게 되고 후관절에 더욱 많은 압박이 발생해서 후관절 손상도 더 흔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신재영 교수님, 그렇다 할지라도 요즘 많은 레슨에서 보면 골반을 가둬둔다 그러죠. 보통 우리가 골반을 고정하고 상체를 많이 돌려주는, 즉 모던 스윙을 주로 알려주고 있고, 여기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개념이 우리가 엑스팩터라는 건데요. 혹시 이게 뭔지 한번 좀 알려주실까요? 네. 저희가 백스윙을 해서 탑에 도달했을 때 골반과 어깨의 각도 차이를 엑스팩터라고 하는데요. 그 회전력을 통해 힘을 최대한 응축시켜서 헤드 스피드를 늘려서 비거리를 늘리려고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자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한 연구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그런 프로 골퍼들의 엑스팩터를 확인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허리 통증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이런 엑스팩터를 조사해 봤을 때 확실히 백스윙 탑에서 골반이 더 많이 열려 있다 보니까는 허리 통증도 좀 더 심해지고 그래서 허리에 가해지는 힘도 더 커지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프로골퍼들은 골반이 한 45도 정도, 그리고 어깨가 한 90도 정도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엑스팩터 값이 평균 한 45도 정도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추어 분들은 골반이 잘 버텨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골반이 한 50도 정도 돌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엑스팩터 값이 한 평균 한 40도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결국 이 5도 차이가, 이게 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요. 이세라 프로님, 이런 차이는 꾸준한 연습이라든지 어떤 운동의 차이 때문에 그럴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려고 우리가 막 무리하게 헐리를 돌리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좀 이런 걸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프로들의 스윙을 보면 골반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체 회전의 양이 많기 때문에 엑스팩터의 값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거리를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준비 자세가 되는 셈이죠. 네, 엑스팩터의 값이 높게 나오려면 하체를 최소한으로 회전하는 방법밖에 없고, 이 동작을 따라하게 된다면 척추 디스크에 부담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유연성이 부족해서 회전이 좀 더 원활하지 않고요. 네, 허리에 부담이 덜 가게 하려면 백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테이크어웨이를 지나면서 골반을 좀 회전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 디스크에 부담이 없어서 통증에 있던 분들은 좀 더 원활하게 백스윙을 편하게 회전을 할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골퍼에 따라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클래식 스윙인 왼발을 힐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지영 교수님이 저와 함께 이 자세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박지영 교수님이 스윙을 한번 해보실 건데요. 우리가 허리가 편한 스윙을 하기 위해서 아까 클래식 스윙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백스윙을 할 때 테이크어웨이까지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골반이 자연스럽게 45도 정도 열려주는 거예요. 45도보다도 더. 네, 이렇게 하면은 네, 허리가 좀 편한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 하체를 잡고 백스윙을 해보세요. 그러면 X팩터 각은 커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허리가 막 비틀리는 느낌이 들죠? 네. 그리고 좀 더 회전하기가 불편하고요. 좀 네. 아파요, 지금. 허리가 좀 아프시죠? 평소에 요통이 있었던 분들은 좀 더 아플 거예요. 테이크어웨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여기서 골반을 자연스럽게 허리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좀 클래식한 스윙이긴 하지만 네,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고요. 좀 더 오랫동안 부상을 걱정하지 않고 골프 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백스윙을 골반을 너무 잡아두지 말고 엑스팩터 꼬임을 극대화한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허리가 요통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허리가 편한 백스윙을 하는 방법을 좀 같이 알아봤어요. 네. 네, 잘 봤고요. 저도 생각해보면 항상 몸통을 최대한 꼬인다는 느낌으로 마치 내 몸이 한번 꼬이는 고무줄과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백스윙 탑까지 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항상 임팩트 구간까지 시선을 공에서 유지해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또 목에 문제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들리더라고요. 맞는 말인가요? 네, 흔히들 백스윙을 크고 높게 가져가려고 하면 목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와 몸에 힘을 잔뜩 주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렇게 목에 긴장이 많이 되면은 목의 회전 움직임을 도리어 어려워지게 되고 오히려 머리가 많이 움직이거나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백스윙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하고 머리를 고정하는 게 아니라 시선을 공에 고정하고 어느 정도 목의 회전이 이루어져야 백스윙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목의 회전이 잘 되지 않으면 오히려 헤드업만 되고 목을 포함한 허리에 무리만 주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프로님, 그리고 우리가 백스윙에서 다운스윙까지 이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좌측 허리에 우리가 무리가 가는 자세를 흔히 리버스 스파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다운스윙 때도 우측 허리에 이제는 무리가 이어지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혹시 이 리버스 스파인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상적인 백스윙은 골반과 머리를 이은 선이 공을 보내고자 하는 진행 방향과 반대로 기울어져 있어야 해요. 네. 그런데 리버스 스파인의 경우는 백스윙 탑에서 나의 척추각이 척추의 상체가 목표적으로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꺾여 있게 되면 다운스윙을 할 때 자연스럽게 하체를 리드하지 못하고요. 상체로만 움직이는 스윙을 하게 돼서 행잉백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면 보상 동작으로 무리하게 사이드 밴딩이 되어서 허리를 쓰는 동작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허리에 또 무리가 되겠죠. 네, 통증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동작은 한번 신재영 교수님하고 프로님이 한번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신재영 교수님과 함께 또 스윙을 해볼 건데요. 신재영 교수님은 최근에 네. 또 리버스 스파인 앵글이 되는 것 같다고. 약간 좀 그런 게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교정을 해보고자 네. 우리가 이렇게 섰는데요. 한번 평소 스윙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이렇게 그대로 정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앞으로 오세요. 네. 네, 멈춰보세요. 지금 이렇게 척추를 보면은요, 왼쪽으로 좀 이렇게 쏠리는 느낌이 들어요. 네네. 네, 이게 리버스 스파인 앵글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 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네. 다시 한번 어드레스 자세 해보세요. 네. 다시 한번 백스윙 쭉. 그렇죠. 오히려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네네. 네. 네, 채를 저를 주시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리버스 스파인 앵글은 아까 교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타겟 쪽으로 네. 몸이 꺾이는 현상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행잉백 동작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백스윙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허리를 보상 동작이죠. 네. 보상 동작을 하게 되면은 여기 허리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을 딱 하시고 역피봇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타겟의 반대 방향으로 기울인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운스윙 순서도 골반과 팔 그리고 손, 클럽 헤드가 제대로 들어가고 편하게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리버스 스파인 앵글은 이거였죠? 네. 이게 아니라 이쪽입니다. 이렇게 백스윙까지 우리가 필요한 올바른 자세들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교수님들 몸에 익히시려면 엄청난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세라 프로님, 만약에 어드레스나 백스윙 자세에서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 이랬을 때 어떻게 자세를 취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팁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실까요? 그런 분들은 축을 너무 고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양쪽으로 좀 자연스럽게 움직여야지 좀 뻣뻣해지고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것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유연성이 부족한 분들은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발의 힐을 업해줘가지고 백스윙을 해주시면은 좀 더 편안하게 스윙을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어드레스에 이은 백스윙 시 허리나 목의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를 알아보았고,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좋은지, 어떤 스윙 속도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운스윙과 피니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척추외과학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